상한가 갈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매일 저녁 7시는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가 기다렸던 택배를 짠 하고 받아볼 수 있듯이 저희가 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특급 배송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앞서가는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담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빠지면서 약세로 시작을 했지만요. 장은 결국 빨간불을 켜내면서 양시장 모두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각각 0.37% 그리고 0.32% 올라주면서 강보합권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개인의 수급이 지수를 좀 받쳐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주들도 좀 강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날개를 달고 오늘도 올라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10% 넘게 올라주면서 시총 8위를 탈환하는 모습까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에도 오늘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도 역시나 강세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에이프로젠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내 포트에는 없는데 고민 많으신 분들, 자,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 많으신 분들 모두 지금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더 알찬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뉴스로 부자 만들어주는 남자, 주식 유부남 최서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유부남 최서호입니다. 네,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시장 이제 마지막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자기님들 성공적인 이제 시장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도 간략하게 또 시장 시황 준비했고 또 다음 주에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장바구니에 쏙쏙 담아서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에 정말 2차 전지 내 포트에 없으면 서운하다 할 정도로 2차 전지 위주로 잘 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파악하셨을까요? 지금 요즘에 또 2차 전지주들 보유 종목도 상당히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뭐 강한 흐름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시장 포인트 한번 좀 짚어보면서 제가 좀 마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원달러 환율이 갭상승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난 밤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상승을 하면서 달러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금일 이제 국내 증시 원달러 환율이 좀 갭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 흐름을 좀 보였고요. 이에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에 일부 종목들로 인해서 재차 좀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 그러면서 지수가 일부 좀 상승 견인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제 오늘 시장은 강한 종목은 좀 여전히 좀 강했고, 다만 이제 일부 수급은 다른 좀 섹터로 순환되는 모습을 좀 함께 보였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도 우리가 좀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에 나와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현재 코스피 2600포인트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 즉 265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 요 사이에 이번 주 시장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를 좀 기다리면서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거고 뭐 일부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일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시장이 딱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일단 지수를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2,600포인트 기준 여기가 이제 2,600포인트 요 부분이 이제 2,600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에 보이시는 이제 파란색 선이 2,650포인트, 그 밑에가 2,550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면 이제 요때죠, 방송이. 제가 요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거래일 동안 이제 주가 흐름, 지수 흐름을 살펴보니, 2,630포인트에서 2,570포인트 요 사이에서 제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지수 흐름이 좀 움직여졌던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요. 일단 수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FOMC 7월 FOMC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FOMC 이후의 시장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장은요. 7월 FOMC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치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죠. 7월 FOMC 때 지금 대부분의 시장의 판단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이제 1회 인상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시장이 여러분들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은 악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악재가 나와도 시장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즉 다음 주 수요일 날 FOMC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만약에 예상치를 좀 크게 벗어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위아래 방향성이 좀 크게 갈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제가 다시 이제 자기님들한테 인사를 드릴 텐데 딱 그때쯤이면은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좀 새로운 전략을 좀 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장바구니 종목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지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자, 오늘 사실 금양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지난 14일 날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발포제 1위 기업이고 2차 전지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라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언급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언급 이후에 2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새로운 호재 소식과 함께 좀 강한 상승 흐름 보였는데 이 종목은 제가 오늘도 좀 장바구니에 좀 담아왔으니까요. 요거 좀 이따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 하면은 사실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제가 13일 날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근데 제가 금양도 그렇고 사실 포스코 DX도 그렇고 제가 뭐 포스코 홀딩스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신고가 갱신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이 포스코 DX나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포스코 그룹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시장 대응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 유부남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지금 화면 하단에 작게 보이는 네모 박스 스캔만 하시면 작은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 3422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최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정말 2차 전지주들 너무나도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최서 전문가님 금양으로 27% 그리고 또 포스코 DX도 잡아주셨고요. 49% 갈 수 있는 종목까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찐사랑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사랑꾼 우리 최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장바구니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장바구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장바구니 종목은 세트로 2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금양이라는 종목,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을 오늘 한 번 더 장바구니 좀 담아와 봤는데, 자, 일단 이 2가지 종목은 제 검색식에 좀 포착이 되면서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근데 마침 또 금양은 또 지난 방송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 자, 일단 본격적으로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자, 제 필명이 뭐죠? 뉴스로 부자 만들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뉴스를 좀 잠깐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제가 앞서서 시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는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다. 다만 일부 수급이 다른 섹터로 좀 순환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섹터가 바로 오늘 좀 제약바이오 섹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일부 좀 호재들을 안고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아마 지금 이제 글씨가 작아서 우리 자기님들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3가지 기사의 헤드라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에이프로젠 황반병성 치료용 다중 수용체 항체 융합체 개발이라는 헤드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생산의 100조, 수출에 $500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그다음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강세라는 이제 내용 헤드라인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에이프로젠 그룹주가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 오스코텍, GL팜텍, 샤페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이프로젠 그룹주, 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반병성 치료용 다중 수용체 항체 개발이라는 소식을 오늘 시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황반병성이라고 하는 거는 망막 질환 중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관련 소식과 함께 또 강하게 좀 부각이 받았던 게, 결국에 이 에이프로젠이 항체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의 고유 기술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함께 좀 부각이 됐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에이프로젠하고 관련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자기님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모멘텀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임상 실험이나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에이프로젠 같은 종목도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이슈, 호재에 의해서 이런 주가 흐름이 나왔을 텐데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임상이 성공을 했다, 임상이 몇 상에 진입을 했다, 이런 호재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종종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 가려면 결국에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을 사실 셀트리온이라는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기님들 셀트리온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코스닥에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약주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은 지금 2006년도부터 이제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재무 차트인데 어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 보라 색깔 선이 이제 이 기업의 매출이고요. 여기에 이제 보이는 이제 캔들이 주가 캔들인데, 현재 주가 캔들과 매출이 전반적인 어떤 추세가 비슷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 가치가 주가와 함께 같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에이프로젠 이 종목은 보시면
매출의 어떤 추세가 뚜렷하지 않아요. 물론 시기적으로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장기적인 모멘텀에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럼 이 차트를 볼 때 어디 부분을 봐야 될까요? 어디 부분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요, 2017년도부터 차트인데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여기 4,200원 가격 구간대가 지금 가파르게 여기서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차트라는 건 결국에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선을 딱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과거 주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먼 차트까지 볼 필요 없고 대략 2022년도 상반기 차트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 제가 앞서 그어드렸던 이 파란색 선이 여기도 좀 그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즉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 파란색 선 밑에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차트 분석할 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이제 이동평균선의 배열이라든지 뭐 돌파 같은 이동평균선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의 어떤 증감이라든지 혹은 주포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여기 매물대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여기 이제 과거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재차 밀리고 거래량도 일부 좀 나와주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자, 다만 자, 매물대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주가 변동성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본전 심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매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과거에 주가 변동성이 있은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재차 상승이 나오면 그때 본전 심리에서 일부 매물이 쏟아지는 것들을 이제 매물대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즉 매물대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강하게 있었던 구간인 만큼 매물대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차트는 보시면 변동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냥 일부 몇 번 튀어 올랐다가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매물대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 오늘 이만큼 상승했는데 상승한 고점 기준으로 선을 한번 그어보면 과거에 슈팅이 나왔을 때 거래량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즉 오늘 나왔던 거래량이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시장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 순환, 즉 종목별 장세, 테마성 장세가 또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약바이오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에이프로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유부남 최서우와 함께 장중에도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죠. 네. 자, 제약바이오주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제약바이오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테마주에 강한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지치는 시장에서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전략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스캔하시고 3422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최서우라고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부남 우리 최서우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앞서서 미리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금양도 장바구니에 한번 담아왔는데, 금양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장바구니에 담았던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장바구니에 담아봤어요. 자, 일단은 이 종목도 뉴스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이 좀 전해졌냐면 금양이라는 이 기업이 SM랩이라는 2차전지 소재 기업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뭐 사실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이 기사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아까 앞서 A 프로젠 설명드렸을 때는 기사와 관련된 그런 이슈와 관련된 관련 종목을 좀 준비를 했다면 이 금양은 이제 개별 호재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섹터 내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을 좀 같이 한번 담아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금양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포제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포제가 2차 전지에 의해서 수요가 일부 좀 증가하는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수혜주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금양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소식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왔다라는 거. 왜냐하면 앞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은 결국에 지금 계속 가는 애들만 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섹터 중에서 단연 독보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이고 그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또 이런 호재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것. 자, 일단 2차 전지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것이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2차 전지가 요거는 이제 섹터,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고 현재 이 차트는요. ETF 차트입니다. ETF 차트. 저는 종종 ETF 차트를 통해서 그 섹터나 산업이 얼마나 좀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추세가 꺾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데 자, 일단은 2차 전지 섹터 차트를 제가 ETF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 1월부터 해서 현재 69%가 상승을 한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별적인 종목들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이 갔죠. 자, 그리고 섹터 이 기간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일로 나눴을 때는 30%가 상승을 했고 60일은 6%, 그다음에 8%, 6%, 2% 이런 식으로 했는데 대부분 지수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거의 지수 대비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더 갈 거냐 말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차트를 보시면 사실 추세가 요 부분 때 살짝 꺾이려고 했습니다. 요때가 언제냐면 7월 초쯤에 살짝 꺾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재차 보시면 다시 전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ETF 역시 좀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2차 전지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종목으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금양이라는 종목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제가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은 위로 벽이 없어요. 얼마나 갈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런 걸 시장 상황하고 잘 접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누구보다 다른 전문가 대비해서 강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현재 시장 상황이나 그다음에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매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차 전지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언제까지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부분 앵커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QR코드로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3422 입력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대응 전략이 쏟아지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로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최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지금 금양으로도 27% 강한 수익률 주셨단 말이죠. 근데 놓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놓친 자기님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주시죠. 네. 선물.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선물로 우리 자기님들한테 드릴 건 검색식입니다.
자, 오늘 최근에 이 검색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자기님들한테 검색식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한번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자,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은 이제 검색식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 자, 일단 90개의 종목이 포착이 됐다. 이 검색식을 통해서 90개의 종목이 포착이 됐고 81개의 종목이 상승을 했으며 1개 종목이 보합, 8개 종목이 하락을 했다. 자,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검색식을 통해서 10개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9개 종목이 상승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제 화면은 이 검색식을 통해서 이제 수익난 종목들의 수익률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검색식 드릴 거예요. 제가 검색식 자료집을 오늘도 출력을 해왔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대략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자료집입니다. 검색식을 기존에 사용하셨던 자기님들이라고 한다면 다 뭐 검색식을 그냥 받고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검색식을 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자기님들을 위해서 이 자료집 처음에는 이제 친절하게 매뉴얼까지 다 써 있고요. 자, 그리고 검색식을 조금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 역시 굉장히 고가의 검색식, 남이 만든 몇 억짜리 하는 그런 검색식도 써봤는데 검색식이라는 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일부 좀 변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검색식의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우리가 검색식은 예측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검색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량이 좀 굉장히 제법 상당한 분량이 되는데 이 검색식을 무려 공짜로 드린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오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자료집을 제가 공짜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종목 장바구니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좀 노란톡 고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최서호 전문가님의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스캔하시면 작은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3422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활짝 열리니까요.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최서호 전문가님과 소통도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최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됐던 장바구니 종목, 세 번째 종목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종목과 한 개 더 준비를 했습니다. MBT라는 종목을 장바구니에 한번 담아봤고요. 셀바스 AI라는 종목부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역시나 한번 관련 뉴스 한번 좀 찾아볼게요. 오늘 AI 관련 종목들도 일부 좀 상승하는 모습을 같이 보였다란 말이죠. 자, 근데 기사를 좀 찾아보니 상승 동력이 좀 될 만한 기사가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이제 네이버와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이버가 내달 하이퍼 클로바 X를 공개한다라는 이제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일부 AI 섹터가 좀 상승 동력을 좀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뭐 AI 관련 종목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관련 종목으로 신테카 바이오, 그다음에 솔트룩스, 라온피플,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셀바스 AI가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셀바스 AI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일단 있는데 국내 1호, 점유율 1위. 자, 여기 이 부분은 뭐냐면 국내 1호는 셀바스 AI가 국내 코스닥에 이제 상장된 국내 1호 AI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투자 포인트로 짚어봤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시장에서 종목들을 바라볼 때 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무시 못하는 겁니다. 물론 단순히 그 키워드만 놓고 보면 뭐 우리가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지만 그만큼 이제 뭔가 처음 해냈다라는 거, 뼈대가 굵은 기업이라는 거는 그만큼 그 시장 내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다거나 그 산업 내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셀바스 A 같은 경우는 음성 관련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국내에서 현재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하이클로바 X 기반 출시 예정 이런 소식을 통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AI 기업이 AI 관련 종목 이 셀바스 AI가 더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러니까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왔겠죠. 자, 근데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랑 또 같이 상승하는 게 바로 AI인데 AI는 아직 2차 전지 대비해서 잘 찾아보면 매수하기에 적절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셀바스 AI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요거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차트는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차트고요. 굉장히 이제 강한 상승 추세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빠졌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를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피보나치라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큰 상승 추세 이후에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가장 이제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 어디냐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지표가 바로 피보나치 지표인데 현재 이 파란색 선 일자로 쭉 그어져 있는 선 보이시죠? 여기가 피보나치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했을 때, 즉 상승 추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이 이 세 가지 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가장 아랫단에 있는 이 선과 중간대에 있는 이 선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면서 지지를 받다가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차트를 볼 때 강조해드리는 매물대,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런 것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량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늘 거래량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연습을 하고 들어오는데도 꼭 이래요. 자, 여기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자, 제가 거래량 볼 때 뭐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포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 지난 4월부터 즉 이 박스권이 형성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차트 흐름도 보면 약간 매집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정 가격 구간대에서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모습.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집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대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빠지지만 않는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최근에 가파르게 다시 한번 어떤 매수세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의 어떤 신빙성이 더해진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매물대가 있기는 합니다.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매물대가 있는데 아직 현재 구간은 매물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매물대에 진입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여기까지는 가야 매물대에 좀 진입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가려면 좀 멀었으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 현재 이동평균선이 좀 밀집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동평균선 밀집 구간이 위로 있지는 않아요. 즉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건 아니죠. 물론 120 이동평균선이 저항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만 짧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골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 정배열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시장 상황이 가는 놈만 간다. 그리고 앞서 가장 중요한 현재 이 주포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사실 개인의 영향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개인들만 빠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MBT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MBT는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자그님들한테 두 번째 선물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밀 편지죠. 이 비밀 편지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브리핑, 투자 포인트, 그다음에 차트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담아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MBT는요, 제가 과거에 우리 자기님들한테 드렸던 비밀 편지에 들어가 있는 이제 종목입니다. 자, 이 MBT는요, 일단 네이버 웹툰의 쿠키 굽기 시스템을 이제 개발한 업체이고요. 그래서 네이버와 굉장히 연관성이 깊고 또 웹툰 시장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네이버 웹툰 시장, 그러니까 네이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웹툰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6%,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현재도 성장형, 앞으로 3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MBT가 이 웹툰의 쿠키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매출 성장 역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먼저 말씀드렸냐면, 사실 이 기업은 작년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 전환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영업 적자가 나왔던 이유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고정비 지출이 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들의 어떤 재무제표를 살펴볼 때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기업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쿠팡 아시죠? 쿠팡 다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쿠팡 같은 경우도 매출은 지속적으로 정말 급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오랜 기간 적자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이 MBT 같은 경우도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고정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영업이익이 나중에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매출 대비해서 큰 폭의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이런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이 추후에 개선되는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최근에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일단 매물대, 그다음에 거래량,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세 가지 볼 때 같이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전고점이죠. 네, 하방 압력. 심리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대. 자, 일단은 여기는 돌파를 했네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거래량 볼 때 뭐 본다고 했죠? 주포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보면은 기관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주포라는 거를 볼 때요,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하면서 기관이 상승을 하든, 혹은 뭐 기관이 상승을 하다가 외국인이 재차 이제 상승을 하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더라도 누구 하나의 주포가 주가를 이끌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주가가 하락할 때 이 주포의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주포를 바라보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거래량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주가 차트가 2거래일 전에 고점을 찍고 현재 오늘과 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거래량과 주가에 대한 상관관계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종목도 일단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봉 차트를 보면은 그 이전에도 매물대가 있는 차트예요. 자, 그럼 매물대가 있는 차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거래량과 주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일단은 이제 상황을 한번 보죠.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상승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 뭐 아니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상승하는 경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감소를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일단 매물대가 소화가 되는 건데 즉 매물대를 매수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일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비밀 편지입니다. 지금 이 MBT 제가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비밀 편지를 한번 나갔던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10일 날 제가 이제 비밀 편지로 이제 나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비밀 편지 나간 이후에 40%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14일 날 나간 비밀 편지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14일 날 이제 나갔던 비밀 편지 종목은 비밀 편지가 나가고 나서 2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비밀 편지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비밀 편지는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해올 때마다 자기님들한테 똑같은 종목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비밀 편지에 있는 내용이 항상 바뀝니다. 오늘도 MBT 말고 다른 내용을 좀 담아서 비밀 편지를 준비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자기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셔야죠. 그렇죠. MBT처럼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제가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그런 기업 비밀 편지에 꼭꼭 숨겨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이 비밀 편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유부남 세 글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비밀 편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비밀 편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밀 편지에서 제공됐던 종목 2가지 상당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MBT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 지금 10거래일 안에 40% 급등했고요. 또 제우스 종목도 22%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주식 유부남 최서우 전문가님의 아주 스윗한 비밀 편지 속에는 급등 종목들이 아주 많이 숨어 있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선물까지 꼭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3422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최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해당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또 이렇게 검색식뿐만 아니라 비밀 편지로도 많은 분들께 또 사랑을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기회에 아낌없이 다 주시죠. 네. 아낌없이. 그래서 네, 오늘 팍팍.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타임 특가 종목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면 앞서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얘기했던 얘기했던 선물이 이제 검색식이 있죠. 검색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했던 선물이 이제 비밀 편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2개 다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2개 다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2개 다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유부남 세 글자 입력하시는 분들은 검색식하고 비밀 편지 합쳐서 같이 드릴 거고요. 무려 단돈 얼마에 공짜에 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접속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차피 지금 주말까지 앞둔 상황이기는 하지만 재방송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재방송. 그래서 재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유부남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다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꼭 빠르게 입장하셔서 유부남 입력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이어서 타임 특가 종목도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 네. 오늘 제가 타임 특가 종목으로 힌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 폐배터리 요즘 시장에서는 또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 방송에서 이미 우리 전문가님께서 폐배터리를 한번 언급을 주셨었어요. 요즘 또 2차 전지 종목들 날아가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폐배터리 하시면 어떤 네. 종목이 좀 생각이 많이 나시나요? 좀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만 네, 이 중에 제가 떠오르는 종목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폐배터리도 사실 한두 가지 종목이 아니잖아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폐배터리 중에서도 오늘의 탑픽 종목, 오늘의 이 타임특가 종목이 이 종목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사실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그렇군요.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아마 오늘 그러니까 제 방송을 좀 열심히 보신 자기님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슬쩍 언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언지를 드렸냐면 조만간 제가 이 종목 한번 들고 나올 겁니다라고 언지를 드렸기 때문에 제 방송을 좀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자, 근데 사실 뭐 이 종목이 뭐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폐배터리 종목을 들고 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폐배터리 관련 이제 종목들은 우리가 유망한 기업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2차 전지 시장, 뭐 전기차 시장 이런 이제 관련 시장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는 뉴스를 조금만 보시는 분들이라도 다 아실 거예요. 꼭 주식 시장을 대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전 세계 각국이 또 이제 친환경차, 2차 전지 전기차를 이제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생산을 조금씩 줄이고 친환경차에 대한 생산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또 아실 수 있을 거고, 또 이러한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개입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이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자, 2차 전지 성장하는 거 오케이, 좋아. 근데 지금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일단 투자 관점에서 다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앞서서 이제 금양이랑 이런 것들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거랑 우리가 앞으로 2차 전지처럼 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무릎이나 허리쯤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망 종목들, 유망하지만 아직 주가가 들어오른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종목이 바로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종목은요, 2차 전지 리사이클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리사이클링이라는 건 뭐냐면 재활용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폐배터리로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보통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이제 구성 요소, 4대 구성 요소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해액을 추출하는 회사이고요. 이 전해액을 추출을 해서 다시 2차 전지를 만드는 데에 좀 활용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설로 인한 이제 캐파가 또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리사이클과 관련된 전처리와 후처리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이제 종목들 중에서도 기술력이 굉장히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에코프로 BM하고도 관련이 깊은 종목인데, 이 회사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 전액을 추출을 해서 다시 재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고객사들이 있을 건데, 이 에코프로 BM이 이 현재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종목의 고객사이고요. 그 고객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관련된 수급이 일부 이쪽으로도 관련 종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에코프로 BM 마냥 가지 않아요. 언젠간 빠질 겁니다. 이 수급이 빠지면 이 종목으로도 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종목명이 궁금하시다. 그리고 가격 전략 궁금하시다. 이 최소 유부남과 함께 시장에서 같이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앵커님 한번 고지해 주시겠어요? 네, 노란톡방 지금 QR코드 찍고 3422 입력하시면 우리 최소호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폐배터리 관련주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가격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마무리해보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